요즘 왕따 문제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직장에서도 왕따 문제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요. 2017년 통계 기준 전국의 학교 폭력 검거 건수는 1만 4천 건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그런데 검거 건수가 1만 4천 건이라는 것은 신고했고 신고 후에 처벌을 받은 아이들이 1만 4천 건이라는 겁니다. 혼자 참고 울면서 견딘 아이들은 이 수치의 10배도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는 네가 참아라, 친구들하고 잘 지내, 네가 먼저 다가가 봐, 이렇게 내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복이 무서워서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사건을 쉬쉬하면서 덮기 바쁜데 검거 건수가 1만 4천 건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아이가 혹시 숨어서 울고 있지는 않나? 내 아이가 피해자인데 내가 내 아이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내 아이는 학교 폭력, 왕따 문제, 그리고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삥을 뜯거나 가벼운 따돌림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고 야, 친구들하고 잘 지내, 네가 먼저 다가가 봐,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상납, 절도, 인터넷 사기, 그리고 여학생들은 성매매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교도소에 갈까요? 아니요. 청소년들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소년원에 가게 되면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해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더 보호하고 내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왕따 폭력의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착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참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참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가해자 아이들은요, 귀신같이 이런 아이들을 알아보고 괴롭히면서 동물의 쾌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아이는 내가 강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학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고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는데 전학 보낼까요?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악한 가해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전학을 가도 그 학교에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칠 게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트라우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왕따를 당한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서 얻게 된 트라우마는 몇 년 동안 지속될까요? 얼마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40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는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가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아이가 가해자인데도 그걸 전혀 모른 채 내 아이는 활발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
학교폭력 왕따? 내 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아이는 친구들과 잘 지내 인기 많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내 아이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두 가지의 사례를 다 오늘 경험해 보죠. 여러분, 내 아이가 가해자인 경우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해자의 인성은 청소년기에 한번 마비되면 평생 동안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명령을 따르는 친구들 위해 군림하는 쾌감을 한번 경험해 본 아이들은요, 갑질의 쾌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폭력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성인 범죄자들 이상으로 힘과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년 재판정에 저는 아주 자주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해자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해자 부모들도 만나게 되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주동자일까요? 아니요. 저는 얼마 전에 늘 전교 3등 안에 드는 여학생이 가해자로 재판정에 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이 가해 학생을 위한 탄원서를 써서 보냈더군요. 그 부모님은 판사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모범생이에요. 공부 정말 잘해요. 어쩌다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본데 이제 반성하고 안 그럴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판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부모님을 야단치고 그 여자아이를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내 자녀를 가장 모르는 건 부모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판사님이 정말 좋은 판결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청소년기에 이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평생 인격장애자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0대는 인격과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중독되면 성폭력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성년자 초범에게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반성문과 합의하려는 거짓 노력만 보이면, 그리고 선처해 주세요, 무릎 꿇고 눈물 연기를 소년